부산 해운대구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20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이현숙은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1세가 된 그녀에게 이 작은 방조차 이제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듯 끝없이 쏟아지는 빗줄기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현숙은 빈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책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작은 독립서점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책방지기 할머니의 작은 서점이라는 간판을 걸고 시작했던 꿈의 공간은 이제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온라인 서점의 확산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고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연락은 가끔 하지만 멀리 떨어진 딸에게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털어놓기 어려웠습니다. 딸한테는 말할 수 없어. 걱정만 끼쳐드릴 뿐이야. 현숙은 딸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현숙은 마지막으로 남은 몇 권의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40년간 도서관에서 5년간 서점에서 함께했던 소중한 책들이었습니다. 이것들마저 팔아야 하나. 현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방을 비워야 했습니다. 갈 곳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은 통장에 남은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노인 임대주택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았지만 언제 연락이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현숙은 혼자 간단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40년간 매일 요리하며 가족을 챙기던 손이 이제는 컵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 몰랐지. 현숙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비는 더욱 세게 내렸고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텅 빈 방에는 현숙의 숨소리와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현숙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함께 서점을 열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꿈까지 망쳐버렸네요. 현숙이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현숙의 서점 꿈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퇴직금까지 보태서 서점 개업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밤 9시가 되자 현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새벽에 짐을 빼야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없구나. 현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희망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마치 현숙의 흔들리는 마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을까? 현숙은 자문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할 때는 매일 사람들과 만나고 책을 추천해주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점을 운영할 때도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밤 10시 30분 현숙은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에게서도 친구들에게서도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현숙의 절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래된 유선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현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집주인이거나 채권자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되었고
현숙은 결국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숙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현숙 언니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숙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미경이?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박미경이에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현숙은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후배 사서 강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 이 절망적인 순간에 들려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미경의 따뜻한 목소리가 현숙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현숙은 알았습니다. 이 전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운명의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미경아, 정말 너구나. 현숙은 눈물을 닦으며 감격했습니다. 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도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숙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부산시립도서관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1993년 당시 41세였던 현숙은 부산시립도서관의 베테랑 사서였습니다. 그해 봄 새로 발령받은 23세의 신입 사서가 바로 박미경이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박미경입니다. 미경이 첫날 인사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큰 안경을 쓴 조용한 성격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미경아, 도서관 일이 처음이지. 천천히 배워가면 돼. 현숙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미경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일찍 나와서 책 정리를 하고 이용자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에서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언니,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게 신기해요. 미경이 신나게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현숙과 미경은 18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현숙에게는 동생 같았고 미경에게는 언니이자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둘이 함께 도서관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저는 평생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어요. 책과 함께하는 이 일이 정말 좋아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마음이야.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어. 우리도 변화에 맞춰 나가야 해. 현숙이 조언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도서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되고 디지털 자료들이 늘어났습니다. 현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경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컴퓨터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미경이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너 같은 후배가 있어서 든든해. 현숙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8년 미경에게 전국적인 도서관 발령이 났습니다. 대구광역시로 가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니, 저 덕으로 가게 됐어요.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쉽긴 하지만 좋은 기회잖아. 새로운 곳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야. 현숙이 격려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미경의 마지막 근무일, 두 사람은 도서관 옥상에서 부산 시내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언니 덕분에 도서관 사서로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미경이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야말로 너한테 배운 게 많아. 컴퓨터도 그렇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도 그렇고. 현숙의 답변이었습니다. 언니,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꼭이요. 미경이 현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평생 언니 동생 하자. 현숙도 미경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주고받았고 나중에는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바쁜 일상에 쫓기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현숙은 가끔 미경이 궁금했지만 연락처를 잃어버려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현숙이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현숙도 2013년 6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40년간의 도서관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도 미경이 생각났습니다. 미경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숙이 아쉬워했습니다. 퇴직 후 현숙은 남편과 함께 작은 독립서점을 열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경험을 살려 지역 주민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독서 모임도 운영했습니다. 여보, 미경이가 우리 서점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현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할 때마다 당신 얼굴이 밝아져요. 정말 좋은 동생이었나 보네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서점마저 문을 닫게 되면서 현숙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미경이 그리웠습니다. 미경아, 언니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너는 알까? 현숙이 혼잣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만에 미경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언니,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전화 너머로 미경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나도야, 미경아, 정말 많이 그리웠어. 현숙의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도서관에서의 그 아름다운 시절들이 30년이 지난 지금 한 통의 전화를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이는데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털어놓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있어. 괜찮아. 현숙이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미경의 예리한 직감이었습니다. 현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소중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경아, 사실은. 현숙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3년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봄, 남편 이정수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했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췌장암 3기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진단이었습니다. 현숙과 정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서점을 운영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치료 잘 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현숙이 남편을 위로했지만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항암 치료와 면역 치료비만 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점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점을 팔아야겠어요. 정수가 아픈 몸을 이끌고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과 제가 평생 꿈꿔온 서점인데. 현숙이 울먹였습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서점은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정수가 아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서점을 팔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40년간 모은 전 재산을 치료비로 쏟아부었지만 남편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겨울, 1년 6개월간의 투병 끝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숙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서점도 못 지켜주고. 현숙이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장례 비용마저 빚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보험금으로 약간의 빚을 갚았지만 여전히 은행 대출금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현숙은 막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점 업계 전체가 침체되었습니다. 새로운 서점도 손님이 없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할머니, 임대료를 3개월째 밀리셨는데 건물주가 독촉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현숙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3년 봄 서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간 정성으로 키워온 책방지기 할머니의 작은 서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책들아, 미안해. 할머니가 너희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현숙이 마지막 날 책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점을 정리하면서 나온 돈으로 빚의 일부를 갚았지만 여전히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71세의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집마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40년간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날, 현숙은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갈 곳이 없구나. 현숙의 절망적인 독백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차마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라 각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동딸 수진이는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자녀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전했을 뿐 경제적 어려움은 숨겼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돈 보내드릴까요? 딸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너는 내 가족 잘 챙기면 돼. 엄마는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현숙이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연금은 월 70만 원 정도였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월세 40만 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이 인정이 많아서 참아주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어려워서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면 안 될까요? 집주인의 최종 통보였습니다. 현숙은 노인 임대주택을 신청했지만 대기자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언제 차례가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진 돈은 통장에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신용카드는 이미 한계에 달했고 더 이상 대출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현숙은 매일 잠자리에서 이 생각만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처지를 들키기 싫었습니다. 다들 손자 손녀 자랑하는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지? 현숙은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게 현숙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경이 현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미경아.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들려줘서. 현숙이 사과했습니다. 언니가 뭘 잘못했어요? 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미경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아픔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경아, 넌 어떻게 지냈어? 30년 만에 갑자기 전화를 하다니. 현숙이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미경이 이야기할 차례였습니다. 언니, 사실 저는 30년간 줄곧 언니를 찾고 있었어요. 미경의 고백이 현숙을 놀라게 했습니다. 뭐, 30년간? 현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대구로 발령받은 이후로 계속 언니 생각을 했거든요. 미경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1998년 대구로 발령받은 후에도 현숙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늘 현숙이 그리웠습니다. 대구에서 처음 일할 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언니가 생각났어요. 언니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요. 미경이 회상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각자의 바쁜 일상에 쫓기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현숙과의 추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2005년 미경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였습니다. 결혼식 때 현숙을 초대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잃어버려 아쉬워했습니다. 여보, 부산에 정말 소중한 언니가 계셨는데 연락이 안 돼서 초대를 못했어. 미경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찾아봐야지. 같은 도서관에서 일했으면 찾을 방법이 있을 거야. 남편 김태우가 격려했습니다. 미경은 부산시립도서관에 전화를 걸어 현숙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담당자의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도서관 주변을 돌아다니며 현숙을 찾았습니다. 2013년 미경은 인터넷을 통해 현숙이 명예퇴직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의 퇴직자 명단에서 현숙의 이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언니가 퇴직하셨구나. 40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겠어. 미경은 뿌듯하면서도 아쉬웠습니다. 미경은 더욱 적극적으로 현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명부, 도서관 동호회, 인터넷 카페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2018년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부산의 한 독립서점에서 현숙과 비슷한 이름의 사람이 일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혹시 이현숙이라는 분 아세요? 미경이 서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현숙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찾는 분이 아니네요. 미경은 또 다시 실망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도 미경은 현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NS와 각종 온라인 모임을 통해 수소문을 계속했습니다. 부산시립도서관에서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일하신 이현숙 선배님을 찾습니다. 미경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습니다. 몇 번의 허위 정보도 있었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2023년 미경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대구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가 부산으로 발령받으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선배님, 부산에 가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현지 정보가 필요해서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아, 그래. 나도 부산에 정말 찾고 싶은 언니가 계시거든. 같이 찾아봐 줄래? 미경이 부탁했습니다. 후배는 부산에 정착하면서 여러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현숙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젊은 세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1월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선배님, 드디어 찾았어요. 후배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미경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현숙 선배님이 책방지기 할머니의 작은 서점을 운영하셨다는 정보를 찾았어요. 지금은 문을 닫으셨지만 주변 상인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후배의 설명이었습니다. 미경은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현숙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점은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현숙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한 1년 전에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몰라요. 옆가게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경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현숙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아, 그 할머니요. 참 안 됐어요. 남편분 돌아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상인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미경은 현숙의 어려운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마침내 어제 현숙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집주인을 통해 현숙의 전화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저 정말 30년 동안 언니를 찾고 있었어요. 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미경의 진심이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현숙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찾아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현숙이 울먹였습니다. 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언니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경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우정이 한 통의 전화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현숙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아, 넌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현숙이 궁금해했습니다. 네, 언니, 제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미경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미경아,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너도 쉽지 않았겠어. 현숙이 미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미경은 대구에서의 30년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 후 딸 하나를 낳았지만 아이가 5세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언니,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 미경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현숙이 안타까워했습니다. 3년간 병원 신세를 졌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아이가 엄마, 아프지 않아도 되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미경이 울먹였습니다. 다행히 딸 지은이는 8세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경 부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치료비로 집까지 팔아야 했고 미경은 한동안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언니한테 위로받고 싶었거든요. 미경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몰라서 미안해, 미경아. 알았다면 달려갔을 텐데. 현숙이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지은이도 이제 26세가 되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간호사가 됐어요. 미경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간호사면 정말 고마운 직업이지. 현숙이 기뻐했습니다. 미경의 남편 태우는 2020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미경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나서 제가 일찍 은퇴했어요.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미경의 설명이었습니다. 힘들겠구나. 간병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현숙이 공감했습니다. 언니도 남편분 돌아가셔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남편이라도 곁에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미경이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간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었습니다. 미경아, 지금 몇 시야? 현숙이 깜짝 놀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 40분이에요. 언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미경도 놀랐습니다. 너 남편은 괜찮겠어? 현숙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한테 미리 말해뒀어요. 30년 만에 언니와 통화한다고요.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은 시간 아냐? 현숙이 미안해했습니다. 언니, 저는 밤새도 괜찮아요. 30년 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미경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현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쌓인 외로움이 미경의 목소리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너는 정말 기특한 아이야. 30년 동안 나를 잊지 않고 찾아줘서. 현숙이 감격했습니다. 언니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도서관에서 배운 모든 것이 언니 덕분이었어요.
미경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너는 정말 열심히 했어. 아이들한테 동화 읽어주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현숙이 추억했습니다. 맞아요. 언니가 처음에 동화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감정을 담아 읽어야 한다고요. 미경이 기억해냈습니다. 그래, 맞아. 너는 금방 익혔어. 나보다도 더 잘하더라고. 현숙이 칭찬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의 추억을 하나씩 되짚어가며 웃고 울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그때 점심시간에 도서관 앞 작은 식당에서 먹던 김치찌개 맛있었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아, 그 식당. 맛있는 집이었지. 사장님이 참 친절하셨는데. 현숙도 기억해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이 저희 보면 도서관 선생님들 하면서 반찬도 더 주시고. 미경이 웃었습니다. 그 사장님 지금도 계실까? 현숙이 궁금해했습니다. 몇 년 전에 지나가다 봤는데 아드님이 물려받아서 하시더라고요. 상호는 그대로였어요. 미경의 답변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현숙이 감회에 젖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과거의 추억들을 나눴습니다. 함께 참석했던 도서관 워크숍,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느라 고생했던 일, 어려운 이용자들을 상대했던 에피소드들. 언니, 그때 컴퓨터 처음 배울 때 언니 표정이 얼마나 진지하셨는지 몰라요. 미경이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 그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새로운 걸 배우려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 현숙이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다 배우셨잖아요. 저보다도 더 꼼꼼하게 하셨어요. 미경이 칭찬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내가 옆에서 차근차근 가르쳐줬으니까. 현숙이 고마워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이야기들이 물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경아, 너와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져. 오랫동안 이렇게 속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현숙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요. 언니, 남편이나 딸과는 또 다른 마음이에요. 언니는 저의 정신적 멘토 같은 분이거든요. 미경의 진심이었습니다. 현숙은 미경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런 말 들으니까 정말 뿌듯해.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됐다니. 현숙이 감격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인생의 나침반 같은 분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언니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곤 했어요. 미경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통화를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언니, 지금 진짜 어떤 상황이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진심, 어린 관심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미경아, 사실은 내일 이 집을 떠나야 해. 현숙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뭐요? 왜요? 미경이 놀랐습니다. 월세를 3개월째 못 내서 집주인이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현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실 거예요? 미경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 노숙자 쉼터라도 가야 할 것 같아. 현숙의 절망적인 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경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언니가 그런 곳에 가시면 어떡해요? 미경이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미경아. 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생긴 일이야. 현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남편분 치료하려고 모든 걸 다 바친 거잖아요. 미경이 억울해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지 뭐. 현숙의 체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미경의 다짐이었습니다. 미경아, 고맙지만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너도 남편 간병하느라 힘들잖아. 현숙이 사양했습니다. 언니, 30년 전에 언니가 제게 해주셨던 말 기억하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 현숙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게 더 현명한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미경이 기억해냈습니다. 현숙은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미경이 업무로 고민할 때 해준 조언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었나? 현숙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언니, 덕분에 어려운 일들을 잘 넘겨왔거든요. 미경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랬구나. 현숙은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니께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의지하세요. 미경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현숙은 미경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현숙이 울먹였습니다. 언니, 울지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미경의 위로였습니다. 미경은 즉시 해결책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일단 내일 이사는 어떻게 하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짐이 별로 없어서 택시로 옮기려고 해. 현숙이 답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미경이 계속 물었습니다. 임시로 찜질방이라도 가야 할 것 같아. 현숙의 계획이었습니다. 안 돼요, 언니. 그건 너무해요. 미경이 반대했습니다. 미경은 잠시 생각한 후 제안했습니다. 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미경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뭐? 미경아, 그럴 순 없어. 너희 집에 어떻게? 현숙이 놀랐습니다. 왜 안 돼요? 저희 집 방 하나 비어 있어요. 지은이가 결혼해서 나간 방이요.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아픈데 내가 가서 폐를 끼칠 순 없어. 현숙이 사양했습니다. 남편한테 이미 말했어요. 언니, 이야기하면서요. 남편도 언니를 꼭 뵙고 싶대요. 미경의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현숙이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30년간 언니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언니가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숙은 감격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심지어 집까지 제공해준다니. 미경아, 정말 고맙지만 현숙이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언니, 제발 부담 갖지 마세요. 언니는 제게 평생의 은인이에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미경의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은인이라니. 현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언니가 없었다면 제가 도서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은이가 아플 때도 언니한테 배운 인내심과 희망으로 버텼거든요. 미경의 고백이었습니다. 현숙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진심이 너무 고마웠고 무엇보다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경아, 정말 괜찮겠어? 현숙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언니, 오히려 제가 더 기뻐요. 30년 만에 언니와 함께 살 수 있다니. 미경의 기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정말 고마워. 임시로만 있을게. 현숙이 조심스럽게 승낙했습니다. 임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세요. 저희 집이 언니 집이에요. 미경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두 사람 모두 울음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언니,
내일 아침에 제가 부산으로 갈게요. 언니 뭐 싫어요? 미경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니야, 미경아, 내가 갈게. 너 남편 두고 어떻게 와? 현숙이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딸한테 부탁해놨어요.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미경이 이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현숙은 30년 만에 만난 천사 같은 친구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현숙의 목소리에는 절망 대신 작은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정말 꿈 같아.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상 끝인 줄 알았는데. 현숙이 감회에 젖었습니다. 언니, 세상의 끝은 없어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에요. 미경의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철학자가 됐어? 현숙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아플 때 많이 생각해봤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려. 미경의 경험담이었습니다. 현숙은 미경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태도를 돌아봤습니다. 너무 빨리 포기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너무 성급했나 봐. 아직 71살인데 뭔 포기야. 현숙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언니. 71세면 아직 젊어요. 새로운 일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꿈도 꿀 수 있어요. 미경의 격려였습니다. 새로운 꿈. 현숙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서점이 문을 닫은 후로는 꿈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책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렇긴 해. 지금도 책만 보면 마음이 설레요. 현숙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꼭 서점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많아요. 미경의 제안이었습니다. 현숙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서점 운영에 실패했다고 해서 책과의 인연까지 끝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까? 현숙이 궁금해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 독서 모임 리더, 아이들 책 읽어주기. 언니의 40년 경험을 살릴 곳이 많아요. 미경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현숙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말입니다. 맞아. 내가 정말 좋아했던 건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 책으로 소통하는 거였어. 현숙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언니가 도서관에서 가장 행복해 하실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동화 읽어줄 때? 현숙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언니 표정이 정말 빛났어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을 때 언니가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미경이 회상했습니다. 현숙은 그 순간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동그란 눈망울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 재미있는 부분에서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 책이 끝나면 또 읽어주세요 라고 조르는 귀여운 목소리들.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 현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대구에도 그런 기회가 많아요. 지역 도서관들이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거든요. 미경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말? 현숙의 관심이 살아났습니다. 네, 제가 알아볼게요. 언니 같은 베테랑 사서 출신이 오신다면 환영받을 거예요. 미경의 확신에 참말이었습니다. 현숙은 30년 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만 있을 줄 알았던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해도 될까? 현숙이 불안해했습니다. 언니, 71세가 뭐가 많아요? 요즘 80세에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게다가 언니는 경험도 풍부하고 아이들을 좋아하시잖아요. 미경의 격려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딸 수진이도 간호사인데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더라. 현숙이 떠올렸습니다. 정말요? 딸분도 봉사활동을 하시는구나. 역시 언니 딸이에요. 미경이 칭찬했습니다. 현숙은 딸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한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어. 엄마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현숙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러세요, 언니. 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미경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새벽 3시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워봐요.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어떤 계획? 현숙이 궁금해했습니다. 일단 언니가 저희 집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시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미경의 체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좋아, 차근차근 해보자. 현숙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혹시 글 쓰는 것도 좋아하세요? 미경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글쓰기? 왜? 현숙이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언니의 40년 도서관 경험, 서점 운영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생.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미경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현숙은 그 제안에 놀랐습니다. 자신의 실패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현숙이 의문스러워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미경의 확신이었습니다. 현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값진 경험을 쌓은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말입니다. 생각해볼게. 미경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현숙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통화 덕분에 현숙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기에서 새로운 도전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현숙의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은 통화를 마쳤습니다. 70분이 넘는 긴 통화였지만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숙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경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미경이 달려와 현숙을 안아주었습니다. 미경아, 현숙도 눈물을 흘리며 미경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30년의 세월을 느낄 수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던 그때와 같았습니다. 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미경이 현숙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와줘서. 현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미경은 현숙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40년간 모은 책들이 몇 상자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현숙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이 책들 모두 가져가세요. 저희 집에 책방을 만들어 드릴게요. 미경의 제안이었습니다. 책방? 현숙이 놀랐습니다. 네. 지은이 방을 서재로 꾸며드릴 거예요. 언니만의 작은 도서관이요. 미경의 계획이었습니다. 대구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언니, 우선 한 달 정도는 쉬시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세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어. 갑자기 바뀌어서 아직 실감이 안 나. 현숙이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도서관들을 둘러보면서 공사활동할 곳을 찾아보세요. 미경의 단계적 계획이었습니다. 대구의 미경 집은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남편 태우도 현숙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반갑습니다. 미경이가 30년간 언니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태우의 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폐에 끼쳐서 죄송해요. 현숙이 인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태우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일찍 퇴근해서 현숙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할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은이의 밝은 인사였습니다. 예쁘구나. 간호사라고 했지? 현숙이 지은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네, 소아과에서 일해요. 할머니처럼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줘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숙은 이 가족의 따뜻함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3년간 혼자 살며 느꼈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약속대로 지은이의 방을 현숙만의 서재로 꾸며주었습니다. 언니, 어떠세요? 미경이 완성된 서재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책장이 설치되어 있고 창가에는 편안한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는 독서 등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아, 정말 고마워. 마치 꿈 같아. 현숙이 감격했습니다. 이제 언니만의 공간이에요. 여기서 책도 읽고 글도 쓰세요. 미경의 격려였습니다. 현숙은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미경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한 달 후, 현숙은 지역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립 도서관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숙이 사서에게 문의했습니다. 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젊은 사서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독서 지도요. 부산에서 40년간 사서로 일했거든요. 현숙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사서가 기뻐했습니다. 현숙은 그 주부터 주 3회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아이들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할머니가 어릴 때 읽었던 책이야. 현숙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니 현숙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3개월 후, 현숙은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미경아, 작은 도서 카페를 해보면 어떨까? 현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도서 카페요? 미경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책도 읽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작은 공간. 서점만큼 부담스럽지 않게. 현숙의 구상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디서 하실 건데요? 미경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작은 상가 하나가 비어있던데 거기면 어떨까? 현숙이 이미 장소까지 생각해두었습니다. 미경은 현숙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경의 적극적인 지지였습니다. 현숙은 지은이와도 상의했습니다. 지은이야, 할머니가 작은 도서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현숙이 물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이들 독서 프로그램도 만들어봐요. 지은이의 열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를 받은 현숙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도서 카페였습니다.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작게 시작할 거야. 현숙의 신중한 계획이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기적이 현숙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71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현숙의 작은 도서 카페 책과 함께 가 문을 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현숙의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멋져요. 미경이 감탄하며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벽 한쪽에는 현숙이 엄선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 특별했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현숙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며 들렀고 미경과 지은이가 지인들에게 홍보를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어머,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첫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책 읽으시고 가세요. 현숙이 환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현숙은 단순히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책으로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동화 시간을 운영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이에요? 단골 손님인 7세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모험 이야기야. 다들 모여봐. 현숙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이 현숙의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현숙이 책을 읽어주는 동안 부모들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아이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다른 엄마가 동의했습니다. 현숙은 이런 반응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현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인생 독서 클럽이었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책을 통해 인생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현숙이 미경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언니, 요즘 외로움을 느끼는 중장년층이 많거든요. 미경의 지지였습니다. 첫 모임에는 5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현숙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숙입니다. 이 작은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숙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아요. 한 분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박순자예요.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해서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숙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책을 읽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현숙의 제안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인생 독서 클럽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점점 늘어나 15명이 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나요? 현숙이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인생의 늦은 때는 없다는 문장이요. 저는 65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거든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혼자라고 외로운 건 아니다라는 말이 위로가 됐어요. 춘자 씨의 감상이었습니다. 현숙은 이런 시간들이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독서 클럽 회원들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현숙 선생님, 우리끼리 작은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영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여행이요? 현숙이 놀랐습니다. 네, 책에서 읽었던 장소들을 직접 가보는 거예요. 독서 여행이라고 할까요? 순자 씨가 설명했습니다. 현숙은 그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단순히 카페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다음 달에 한번 계획해봐요. 현숙이 동의했습니다. 경주로 떠난 독서 클럽 여행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둘러보며 역사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들을 현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으로만 보던 것을 직접 보니까 감동이
배가 되네요. 한 회원이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 이런 즐거움이 있을 줄 몰랐어요. 다른 회원의 기쁜 말이었습니다. 현숙은 자신이 이런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카페 운영 1년 후, 현숙은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71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 덕분이에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제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줬거든요. 현숙이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기자가 계속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현숙의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현숙에게는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일부는 직접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기사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한 방문객의 말이었습니다. 현숙은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캐나다에 있는 딸 수진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인터넷 기사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진이가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가 이제 혼자가 아니야. 현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오랜만에 봐요. 한국에 가면 꼭 카페에 갈게요. 수진이의 약속이었습니다. 71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현숙에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선사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이제는 수많은 인연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만들어낸 기적은 현숙뿐만 아니라 그녀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현숙이 대구에 정착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서, 카페, 책과 함께도 성업 중이었고, 현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니,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해봐요. 미경이 카페에서 현숙과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1년 전이야? 정말 꿈 같아. 현숙이 감회에 젖었습니다. 1년 전 그 절망적이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짐을 싸고 갈 곳 없어 막막해했던 그 순간, 30년 만에 걸려온 미경의 전화. 그때 내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현숙이 상상하기 싫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언니, 운명이었어요. 미경이 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인생 독서 클럽에서 현숙의 1주년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후 3시, 독서 클럽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현숙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숙 선생님, 축하드려요. 영희 씨가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현숙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회원들은 각자 현숙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이제 매일이 즐거워요. 춘자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보고 용기를 얻어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른 회원의 말이었습니다. 현숙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뿌듯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수진아, 현숙이 깜짝 놀라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깜짝 파티하려고 미경 이모랑 비밀리에 계획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난 모녀는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이제 정말 괜찮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현숙이 주변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울해하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이다니.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현숙이 궁금해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걱정스러워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의 관찰이었습니다. 현숙도 스스로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미경이 덕분이야. 30년 만에 찾아온 천사 같은 친구 말이야. 현숙이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언니 덕분에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미경의 겸손한 답변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 모녀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그때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셨을 텐데. 수진이 아쉬워했습니다.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너도 내 생활이 있으니까. 현숙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꼭 말씀해 주세요. 저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수진의 부탁이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현숙의 약속이었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현숙은 지난 1년을 정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대구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1년 전 이맘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미경이라는 천사 같은 친구, 따뜻한 가족들, 그리고 카페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현숙은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71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줄 몰랐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조차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인생에 정말 끝은 없는 것 같다.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현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포기하지 마라. 당신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 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라. 당신의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도 있다. 다음 날 아침, 현숙은 카페를 열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현숙이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독서 모임 하신다는 게 맞나요? 60대 정도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 오셨나요? 현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신문기사 보고 찾아왔어요. 저도 혼자 살고 있어서. 여성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현숙은 그 모습에서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외롭고 절망적이었던 그때의 자신 말입니다. 환영해요.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고 이야기해요. 현숙이 따뜻하게 안내했습니다. 그 여성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년 전 미경의 전화를 받던 현숙의 모습처럼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기적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작은 카페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신기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어. 현숙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71세 이현숙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1세 이현숙 할머니의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절망의 끝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보셨습니다. 30년 만에 재회한 두 친구의 우정, 그리고 그 우정이 만들어낸 새로운 희망.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누군가 생각나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